인도 가보셨나요? 어디를 방문해 보셨어요? 오래되셨나요? 오래전 일기나 받은 편지를 꺼내보는 순간이 있듯이 오래전 여행사진도 꺼내보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오래전 저의 인도 네팔 여행기를 다시 기록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여행지에서 모아놓은 추억 상자들이 있다면 한번 꺼내보시겠어요? 지금 시작합니다. 왜 하필 인도였을까? 다시 꺼내보는 여행기 1편 출국과 입국 출국 전날 직장을 그만두기로 결심했을 때까지도 여행을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저 아무도 날 찾아주는 이 없는 상태에 가능한 오래도록 놓여 있고 싶었다. 단지 그것이었다. 그러다가 퇴사를 실행에 옮기면서 인도가 생각났다. 그래, 그곳에 가면 나를 잠시 잊을 수 있을 거야.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쉽게 마음 먹을 수 없는 곳, 마지막 여행지라는 그곳, 인도로 가자. 1년 내내 여행자가 끊이지 않는다는 매력적인 나라. 네팔에서 트레킹도 해야지. 어제는 주문한 배낭이 도착하고 오늘은 여행 물품이 오고 내일은 비자 신청해 다음 주는 환전해. 돌이켜봐도 이때가 가장 짜릿한 때였던 것 같다. 여행이란 설렘과 동시에 여행 날짜가 임박해 올수록 쌓이는 그 묘한 긴장감이 중독 같은 매력이다. 지금에서야 사실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당신은 꼭 그렇지도 않았다. 떠나기 전 감기 몸살을 꽤 앓았는데 떠나는 주가 되니까 기침이 수그러지는 거였다. 결국 예정대로 여행을 강행하기로 하고 배낭을 꾸렸다. 부피가 적도록 옷도 최소한으로, 화장품은 아예 생략하고 목욕용품들은 작은 샘플통에 덜어서 넣었다. 배낭이 차곡차곡 채워지고 지퍼를 닫고 열쇠를 채운다. 마지막으로 침낭을 돌돌 말아 배낭에 얹고 어깨에 메어 편안하도록 조절해 본다. 이제 떠나는구나, 날이 밝으면. 여행 전날 밤은 이런저런 생각에 잠을 못 이뤘다. 드디어 탑승이다. 크리스마스 이브를 인도행 비행기에서. 인도 같은 큰 나라를 한 두 달씩 여행할 수 있는 이들은 크게 세 부류가 있는 것 같다. 그 한 부류는 딱 봐도 표가 나는 싱그럽고 통통 튀는 대학생들. 체력도 왕성해서 가능한 많은 경험을 위해 많이도 돌아다닌다. 또 다른 부류는 인도를 여행하면서 가장 많이 만났던 공무원과 교사들이다. 이들 세 부류 중에서 가장 여유롭고 관대한 편으로 몇 루피를 아끼기보다는 조금 쾌적하게 즐기는 여행을 하는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 한 부류는 직업이 없는 사람들로 나처럼 다니던 직장을 접고 어떻게든 떠나야 할 상황을 직면한 것 같아 홀려온 듯한 사람들이다. 가능한 가난하게 오래 있으려고 한다. 여행의 또 다른 즐거움이란 분명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일 텐데 세 번째 부류에 속하는 나 같은 사람들은 출국일이 가까울수록 잠을 못 이뤘다. 이런 상황은 여행을 떠나서도 마찬가지였다. 수많은 새벽을 깨어 있었다. 부모님은 떠나는 날까지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그저 몸 조심만 시키셨다. 우리 걱정은 하지 말고 푹 쉬다 오거라. 굳이 날수를 다 채우려 하지 말고 돌아오고 싶으면 언제든 돌아오라. 부모의 마음이란 다 이럴까. 미래에 관한 것은 일체 묻지 않으셨다. 공항 리무진 버스 안에서도 배웅 나온 어머니는 다른 얘기만 하셨다. 공항에 도착해서 수속을 밟고
짐을 붙이니 저녁 시간이 됐다. 나는 기내에서 식사를 할 테지만 어머니는 식사도 거르고 먼 길을 다시 가시겠지. 깔끔하게 보이는 일식집에 들어가서 생선 정식을 시켜드렸다. 나는 모둠 튀김 작은 걸 하나 시켰다. 식사를 마치고 공항을 둘러보다가 탑승 시간이 가까워져 출국장 앞에서 인사를 하는데 할 말이 많을 것 같은 어머니의 모습은 눈시울만 붉어져 있었다. 짧은 인사를 하고 돌아섰다. 면세 구역을 지나 탑승을 기다리는데 인도는 워낙 여행하는 한국인들이 많아 혼자 가더라도 공항만 가도 다 만난다더니 아무리 둘러봐도 뭄바이행 탑승객 중에 아시아 사람은 나 혼자인 것 같다. 크리스마스와 신년을 고국에서 맞으러 가는 듯한 인도인들만 수두룩했다. 이러다 정말 나 혼자 가는 거 아니야? 몸수색을 몇 번씩 거치고 왔건만 목적지 국가의 요청에 따라 몸수색을 한 번 더 한다는 안내 방송이 나오고 기다림이 다시 이어졌다. 읽고 차례가 되어 기내에 들어갔다. 어디를 봐도 인도인들만 보인다. 한국인 찾으려고 인도를 가던가? 포기하자 그만. 마음 편하게 먹고 기내에서 주는 음료 서비스를 받고 음악을 들었다. 영어에 이어서 중간중간 한국말로도 안내 방송을 하는데 꼭 나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저녁 준비를 하는 듯 스튜어디스들이 바삐 움직이고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 준비 시간이 대략 밤 9시 넘어서부터였던 것 같은데 내 식사는 11시 반이 되어서야 나왔다. 물론 내 옆줄은 식사를 마치고 후식도 끝내고 식탁도 도로 접고 쉬거나 자고들 있었다. 난 식탐이 있어서 밤 늦게 나오는 걸 제일 싫어한다. 그런데 여기서까지? 식사를 담은 카트가 내 줄에 와서 무엇을 먹겠냐고 묻는데 이미 먹을 기분이 가셨다. 안 먹겠다고 했다. 그러자 제복을 말끔히 차려입은 조금 연륜 있어 보이는 남자 직원분이 와서 자세를 낮추어 사과를 한다. 보통 식사를 몇 가지로 주문하는데 탑승한 인도인들이 현지식을 갑자기 많이 주문하는 바람에 내가 있는 줄부터 식사가 늦어졌단다. 기내식으로는 비빔밥과 치킨하고 뭐가 있는데 오로지 그 유명하다는 비빔밥만 귀에 솔깃했다. 그래, 안 먹어봐야 나만 배고픈 것이 뭐. 비빔밥을 마지못해 고르는 신용을 하니 얼굴이 환해지며 배지밀도 있고 와인도 있으니 뭐든 주문만 하라고 한다. 결국 비빔밥을 받아들고 와인도 받아들고 해서 늦은 식사를 다 마쳤다. 내 옆자리는 비었고 그 하나 건너에 인도 청년이 탔는데 기내용 베개를 내 옆자리에 놓더니 몸을 누일 수 있을 만큼 길게 누워 잠을 청한다. 몇 시간 후에 청년은 깨어나서 나를 의식하고는 얼른 베개를 치우고 나를 툭 치면서 이번에는 네가 편히 자라는 식의 제스처를 한다. 나는 괜찮다고 하고 내 자리에서 몸을 최대한 눕혔다. 기내용 담요가 새로 바뀐 것 같은데 따뜻하고 디자인도 예뻤다. 이걸 가져갈까? 기내용 담요는 어디까지나 비치품이고 배낭 부피를 늘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도로 개켜서 자리에 뒀다. 드디어 기내에 부착된 스크린에 인도로 접어든 화살표가 나오고 뭄바이를 향해 화살표가 점차 움직이기 시작했다. 계속 선잠을 자고 있었지만 여기서부터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인도의 관에들은 모든 안 좋은 뉴스가 생생하게 기억나기 시작했다. 지참금이 부족한 신부가 실종됐다는 둥, 어디서 아시안 여행자 시체가 나왔다는 둥. 마침내 수면을 위에 꺼둔 기내 램프가 켜지고 동시에 비행기 바퀴가 착륙하면서 땅에 부딪히는 소음을 낸다. 쿵, 쿵. 이 소리에 맞춰 내 심장도
똑같이 곤두박질 친다. 바로 안내 방송이 나온다. 지금 막 뭄바이 공항에 도착했음을 알리는. 여기가 인도란다. 이제 어쩌지? 조그만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니 고요한 한밤중이고 공항 활주로의 불빛만 보이는데 왠지 기운이 다르게 느껴진다. 저 밖을 나가면 뭐가 있을까? 내리지 말고 이 비행기 타고 그대로 다시 한국 갈까? 내 머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에 내 몸은 어느덧 물건을 꼼꼼히 챙겨 가방에 다 넣어 어깨에 단단히 메고서 여권과 입국 카드를 들고 인도인들 틈에 서 있다.